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회 모의고사 2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작부터 중앙노동위원회네요. 네,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왔을 거라는 예상을 해주시고요. 갑이 A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가 됐다며 청구한 재심 신청의 사건에서 갑의 부당 해고를 인정을 했고요. 2013년 10월 18일입니다. A사는 갑에게 원직 복직을 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 명령을 했습니다. 구제 명령에 따른 이행 기간은 30일이 될 겁니다. A회사가 위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 30일 동안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년도 1월에 1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되면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0월 18일부터 1월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고요. 따라서 구제 명령에 따른 이행기간으로서의 30일, 그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부과 예고의 30일, 총 60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장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구제 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예고가 한 장의 문서로 동시에 결합되어 행해진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행강제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지방노동위원회든 중앙노동위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명령을 했을 때 사용자가 그것을 따라야 될 텐데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강제 방법으로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간접적 강제 방법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그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금전입니다. 금전을 무기로 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바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되겠죠.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되면 이행강제금은요. 총 2년의 범위 내에서 매년 2회의 범위 내에서 매회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반복 부과가 되기는 되는데 매년 2번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회 부과할 때마다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여야만 하는 기속사항, 기속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속행위이지만 중요한 것은 반복 부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반복 부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노동위원회 즉 행정청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기속입니다. 그런데 반복 부과가 됩니다. 그 반복 부과라는 것은 재량사항이 됩니다. 첫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는 기속행위다 이거죠. 그래서 5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A회사는 이거는 자신이 구제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2차 이행강제금 630만 원을 또 부과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회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매회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반복 부과가 들어온 겁니다.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금 2번 들어온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500만 원, 630만 원 하니까 이제 2천만 원의 범위 내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반복 부과 여부에 대한 문제는 행정청의 재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차 부과가 재량의 하자에 따른 위법이 존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과 처분 역시도요. 그 사전에 30일 전까지 부과 예고가 있어야 되는데요. 부과 예고는 6개월 뒤라고 했으니까 5개월 차쯤에 그때쯤에 부과 예고가 뭐 됐었겠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상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당시 그러니까 5개월 차가 되겠죠. 당시 사업장이 이미 폐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시설 등이 모두 경매에 넘어가서 그러면 이게 바로 구제명령의 두 가지 내용이죠. 한 가지는요. 원직 복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임금 지급 안 한 건 맞다. 그러나 지금 전부 경매 넘어가고 임금을 지급할 돈이 전혀 없다. 라고 하면서
폐업이 돼서 원직 복직이 안 되고, 그 다음 전부 다 경매 넘어가서 임금 상당액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A회사가 2차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불복입니다. 1차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때까지 자기가 의무 이행 안 한 거 맞고 또 이건 기속행위니까 불복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2차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것은 재량행위고요. 근데 1차 부과와 2차 부과 사이에 회사 사정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명령 이행을 못한 건 맞지만 두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할 거 없지 않느냐. 예,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2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면서 중노위가 지금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죠. 왜 그렇죠? 예, 의무자가 이행을 강제하게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이 강제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노위가 구제명령을 했으면 진노위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는 거고, 중노위가 구제명령을 했으면 중노위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언제나 그렇습니다.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 그 행정청이 강제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노위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면서, 그런데 이런 말을 했죠. 12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2차 부과 처분이 나올 때 이것도 처분이니까, 금전급법 하명이죠. 처분이니까 이 처분을 하면서 처분 통지서가 날아갈 테고, 그 처분 통지서에는 불복고지, 불복 방법에 대한 고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20일 안에 중앙심의에다가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알려준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든 사용자든지 간에 말이죠. 진노위의 초심 판정이나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이라는 개별법에 그 불복 절차가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불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심 판정에 불복할 때는 반드시 재심 신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재심 판정이 나와야만 비로소 소송을 가게 되는 것이고, 피고가 중노위 장이 되고 제소기간 15일이고 이렇게 특이하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초심 판정, 재심 판정,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은 그렇게 하겠죠, 사용자가. 그런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이 이행강제금 부과,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개별법이 없다. 그럼 어디로 갈 수밖에 없죠? 특별법이 없으니까 일반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일반 행정심판으로 넘어가서 행정심판법 적용받게 되는 거고, 행정소송 제기하게 되면 행정소송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처분이니까 물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법에 따르게 되면 거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 청구하고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대한 이와 같은 불복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걔네들은 산재법 103조 5항에 보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는 금지한다라고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근로기준법에도 이행강제금에 대한 행정심판 안 된다 이런 게 있을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적용받아서 행정심판 청구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됩니다. 행정소송도 되고 행정심판도 일반적으로 됩니다. 되는데 뭐를 잘못 알려준 거냐면,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은 27조에 따라서 90일 안에 심판 청구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120일 안에 심판 청구를 하라고 잘못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A회사가 90일이 다 지나가지고 120일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100일 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일 차에 취소 심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행정심판위원회가 뭐라고 하냐면, 27조에 따르게 되면 90일 안에 너는 취소 심판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이미 90일 지났으니까 이건 부적법한 심판 청구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각하제결을 한 거예요. 각하제결을 해갖고 이제 A회사는 뭐지 하면서, 그래 나 이행강제금 630만 원 낼 돈도 없고 또 안 내도 되는 것 같은데 뭐지 하면서 이제 소송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다시 취소를 제기하여 동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제소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를 묻고 있는데요. 이제 각하제결이 나왔습니다. 90일 지났으니까
부적법했다라고 행정심판위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각하 재결에 대한 취소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러면 각하 재결에 대한 소송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고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2차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을까요? 물론 판례는 각하 재결에 대한 취소송 판례가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 너가 뭐 적법한 심판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이 잘못 판단해갖고 각하했다고 치자. 그럼 행정심판은 끝난 거 아니냐 이거죠. 행정심판은 하나의 사건에 한 번의 기회밖에 없죠. 그게 바로 행정심판법 51조에 나와 있는 재심판 청구 금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럼 너 한 번 거쳤고 각하됐어. 그럼 너 갈 수 있는 게 소송밖에 없어 이제. 그 소송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소송을 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그 처분에 대해서 다퉈가지고 분쟁을 바로 해결을 보면 되는 거지. 뭘 또 각하 재결이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따져가지고 다시 또 행정심판으로 돌아가고 또 행정심판에 기각이 되면 또 다시 소송을 오고 뭐하러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밟으려고 드냐. 그래서 각하 재결에 대한 취소는 그닥 실익이 없다라고 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각하 재결 취소는 협의의 소용이 없어 각하 판결 대상으로 삼아낸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이고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각하 재결에 대한 취소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출제했다? 각하 재결에 대한 취소이 판례했다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행강제금, 2차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취소의 문제로 놓고 개연성 있게 놓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소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답안을 보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다투려고 하고 있고요. A회사는 그 부과 처분의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취소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논점은 제소기간입니다. 그러면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주관적 제소기간인가 객관적 제소기간인가 문제부터 먼저 생각하셔야죠. 상대방이니까 얘 알고 있죠. 부과 처분이 있은 거. 주관적 제소기간 적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20조 1항 본문에 보게 되면은 처분 등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단서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한 특례 규정을 둬가지고 그 재결소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뒤로 미뤄가지고 90일을 기산하겠다라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입니다. 취소 심판을 제기할 때 이미 90일이 지났다면 취소를 제기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 나온 다음에 90일은 당연히 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법 20조 1항 본문에 90일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적용시키면 이건 이미 제소기한 도과된 거여서 각각 판결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20조 1항 단서에 있는 특례 규정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각하 재결이 나왔고 바로 소송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요. 특례 규정을 적용시키면 이 소송이 가능할 수 있네요. 그럼 여기서 관건은 뭐가 되죠? 20조 1항 단서 쪽에 있는 제소기간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답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로마자 3번에서요. 아라비아 2번에 양가로 1번 가시면 아라비아 1번 문제점 부분을 보시면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 이래 되어 있다. 1, 2, 3, 1, 2, 3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18조 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와 이게 바로 뭐예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필요주의 적용되는 케이스죠. 꼭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거친 거예요. 두 번째, 그 밖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이건 뭐냐면 단서 쪽은 아니니까 필요주의는 아니고 임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에 따라 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냥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원해서 심판을 거쳐온 경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산재법 얘기한 것처럼 행정심판 아예 안 돼라는 금지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어서 심판 청구가 되기는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쳐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미 문헌상 여기 이미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서 거쳐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내용은 그 거쳐온 행정심판이 적법한 행정심판이었다는 전제가 이미 문헌상 깔려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이거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산재법 103조 5항에 있는 심판 청구가 안 되는 거죠. 심판 청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절대 안 되는데 할 수 있다고 행정청이 잘못 알려가지고 거치다가 보니까 재소기한 놓친 거죠. 거치다 보니까 재소기한 놓친 거예요. 행정심판 들어가는데 90일이고 그 다음 다시 재결 나오는데 60일이고 합의 150일이고 재소기간 90일 지날 가능성 상당히 높죠. 그럼 이제 1, 2, 3를 한번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1, 2하고 3를 먼저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아래 판례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1, 2 부분은요, 필요주의와 임의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 문헌상도 뭐 그렇게 딱 보이긴 하는데,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판례가 나왔어요. 이거 이제 악용하려고 드는 사람들 있죠. 특례 규정을.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90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근데 20조이랑 단서해 보니까 재소기한 특례 규정이 있더라 이거야. 요거 한번 장난해 볼까? 그래, 나 지금 100일 차야. 나 이미 소송 못 제기한 상황이야. 근데 소송 제기하고 싶네. 근데 단서 받네. 그러면 엄연히 각하 제기를 나올 걸 뻔히 알면서 그냥 심판 청구서를 들이밀어버려요. 그러면 행심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바보 아니야 이거? 이미 90일 다 지났는데 왜 이래? 라고 하면서 각하 제결서를 주겠죠. 아싸, 재결서 받았어. 재결서 받았어. 이렇게 가져가고 법원에 가져가요. 나 재결서 받아왔으니까 여기 지금부터 90일이에요. 나 시간 되게 많네. 이러면 재소기한 특례 규정을 악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특례 규정 적용을 허용해버리게 되면 재소기간은 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재소기한 도가 되는 경우가 없겠죠. 그냥 가서 행정심판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재결서 정보만 받아오면 끝나는 겁니다. 뭐 100% 각하재결서겠죠. 네. 그래서 1번, 2번의 필요주의와 임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심판 청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3번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산재법의 경우처럼 행정심판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근데 행정청에서 돼라고 알려준 거죠. 그렇게 고지가 잘못 나와서 오고지가 온 겁니다. 잘못 고지가 돼갖고 그걸 믿고 심판 청구를 하고 보니까 재소기한이 지난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국민의 잘못입니까? 행정청의 잘못입니까? 국민의 잘못이 아니죠. 정상적이었으면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90일이 아직 안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다라고 알려줘가지고 그거 하다가 시간이 놓쳐버린 거란 말이죠. 살려줘야죠. 그래서 이건 예외적으로 부적법한 심판 청구 있지만서도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서 특례 규정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판례는 뭐냐면 애초에 네가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야. 90일이 이미 지났어. 이미 지났는데 때마침 그때 또 행정청이 얼빵하게 잘못 고지를 해갖고 심판 안 되는 걸 된다고 알려준 거야. 이런 건 특례 규정 적용 못 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 잘못 고지한과 그 잘못된 안내를 따르다가 재소기간을 놓쳤어야지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데 얘는 원래부터 불가정렬 발생한 상황이니까 얘한테는 특례 규정 적용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보면 이제 대충 각을 잡았습니다. 1번 쪽이냐 2번 쪽이냐 3번 쪽이냐 셋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될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20조이랑 단서 특례 규정이요. 얘는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어느 쪽일까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미 90일이 지나서 이건 부적법한 심판 청구로 각하를 했다라고 하는데 1번과 2번은 적법한 심판 청구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렸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중앙노동위원회가 뭔가 잘못 알려줬다라고 하고 있는데 3번에 보게 되면 행정청이 뭐 이렇게 잘못 알린 경우라고 돼 있으니까 3번 쪽이 아닌가? 1번, 2번 쪽이 아니라 이건 부적법한 심판 청구니까 적법한 심판 청구를 필요로 하는 1번, 2번 쪽이 아니고 잘못 알렸다라고 했으니까 3번 쪽이고 라고 생각하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 함정 빠뜨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제소기한 특례 규정과 관련된 내용과 고지제도에 대한 내용까지 한 번에 학습이 가능합니다. 엄지척? 네, 그래요. 네, 그렇죠. 아무튼 제소기한 특례 규정하고 좀 하네요. 네. 그다음 뭐요? 고지제도까지 한 번에 공부하죠. 뭐가 아니라고요? 1, 2번이 아니고 3번일까? 이거 잘못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3번이 아니고 먼저 1, 2번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줘야 됩니다. 3번이 아니다. 뭘 생각해야 되죠? 그래요. 고지를 할 때는 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경유 절차, 그 다음 며칠 안에 가야 되는지 청구기간, 뭐예요? 가능 여부, 경유 절차, 청구기간, 이 세 개를 알려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번은 뭐냐면 가능 여부를 잘못 알려줬을 때 상황이에요. 안 되는 걸 된다고 알려줘서 그거 믿다가 놓쳤다는 거죠, 제소기간을. 그런데 문제에서 뭘 잘못 알려줬다고 했죠? 가능 여부를 잘못 알려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청구 기간을 잘못 알려줬다고 했죠. 그러니까 3번 상황이 아닌 겁니다. 3번을 버립니다. 3번을 버리면 이제 1번 또는 2번 쪽에 해당하면 이 취소를 살릴 수 있어요. 한번 살려볼까요? 되나 안 되나? 먼저요. 근로기준법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는 이행강제금 부가징수까지만 있지 그에 대한 불복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 적용 상황이 아니죠. 다른 법률. 개별 법률에 반드시 거쳐라 라고 돼 있을 때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죠? 그러면 18조이랑 단서의 상황이 아닙니다. 1번도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러면 1, 3이 아니니까 이제 2번 남았죠. 2번 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요. 먼저 이건 임의주의입니다. 임의주의 상황인데 전제가 뭐죠? 1, 2번은 적법한 심판 청구해야 되죠. 적법한 90일 지났으니까 우선 안 적법할 것 같아요. 부적법할 것 같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 답안을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고지제도 내용이죠. 잘못 알린 거 아닙니까? 잘못 알린 거. 근데 잘못 알린 부분은 청구 기간 부분을 잘못 알렸고 잘못 알렸는데 90일을 120일로 잘못 알렸죠. 그게 바로 행정심판법 27조 5항에 잘못 알린 경우에 오고지의 효과 규정이 있습니다. 불이익방지 규정이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있는 법정기간 90일보다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리게 되면 그 기간 안에만 심판 청구하면 된다. 그 기간을 90일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만약 100일 차에 심판 청구를 한 거면 120일 마이너스 20일이 100일이니까 이걸 120일을 90일로 볼 거니까요. 90 마이너스 20일 해갖고 70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70일 차에 심판 청구 제대로 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심판 청구를 적법하게 했어요? 부적법하게 했어요? 오고지 효과 규정, 즉 27조 5항을 적용시키며 적법하게 심판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2항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2항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2항에 해당을 하는 거니까 제소기한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적인 상황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이번 기회에 그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쥐노이든 중노이든 뭐 가능하고 그 의무를 부과한 노동위원회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거는 총 2년의 범위 내에서 매년 2회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할 수 있고 첫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는 기속행위로 되어 있고 법에 반복 부과가 되긴 되는데 총 몇 번일까요? 그러면 2년인데 연 2회니까 4번까지 맥시멈 되겠죠.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복 부과 여부는 행정청 재량의 문제가 되는 거고 구제명령은 30일의 이행기간 줘야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30일 전까지 부과 예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근기법령에 있는 이 부과 예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계고가 맞으니까 이것도 처분이 맞고 이같이 이행강제금 제도도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은 이제 제소기한에 대한 문제니까 제소기한 특례 규정 잘 정리하시고요. 제소기한 특례 규정에 1, 2, 3가 있었다. 근데 1, 2는 적법해야 되고 3는 부적법해도 인정을 해주는 거다. 그 다음 3 부분에서는 가능 규정을 잘못 알려준 건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청구가 잘못 알려준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원투 부분에서는 불고지나 오고지를 청구기한을 잘못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행정심판법 27조 5, 6항에 오고지의 효과, 불고지의 효과로서 불이익 방지 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따랐다라고 하게 되면 청구기한 준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해 놓으시게 되면 관련된 모든 쟁점을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3회 모의고사 2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